달인 4월 14일부터 경기도에서 세계적인 기후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전 세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 대응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인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까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바쁘셔서 1월에 뵙고 거의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한 달 후면 개최될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클레이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연초에는 각 사무소의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하는 회의도 특별히 꼭 좀 참석을 해야 돼서 거기도 다녀오고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를 한다 하니까 이게 엄청난 국제 행사로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의 행사일까요, 이게? 이 행사는 경기도하고 이클레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예요. 네. 그래서 행사로 치면 행사의 성격으로 보자면 유사한 이제 비슷한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지속 가능성 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제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동안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온 노력, 가장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온 지방정부들이 한국에서 모여서 특히 경기도에 모여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좀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선생님께 그동안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런 전 세계에 모범적으로 탄소 중립과 도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모여서 성공 사례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데 제가 재밌는 건 경기도하고 공동 주최로 이클레이가 한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많은 국제 행사가 다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이 행사는 이제 특별한 의미라고 하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지속가능성의 이슈는 소위 이제 글로벌 이슈잖아요. 네네. 지구촌 곳곳에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위기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는 시점이어서 이제 인데다가 이클레이의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제 새롭게 3년에 한 번씩 거버넌스가 개편되는데 그 새롭게 개편되고 첫 번째 그 이행을 얼마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지를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넘어서서 회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견인한다는 의미, 총회 이후에 총회에서 약속한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제대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좀 커서 지방정부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 선생님 나오셨을 때 국제회의에서 결정은 국가 단위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실천하는 손발은 지방정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셔서 이 지방정부들의 실천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새삼 깨달았었는데요. 다음 달인 4월 14일부터 세계적인 기후 행사를 경기도에서 엽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이클레이 박연희 한국사무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인 4월 14일부터요. 경기도에서 세계적인 기후 행사가 열리죠. 이게 어떤 행사인지 준비하고 있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께 자세히 들어보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후총회가 열린다. 그러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지방 정부들이 모여서 회원국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략 몇 개 나라에서 몇 개 지방 정부가
참석을 할까요? 지금까지 참석을 확정한 곳은 약 30개국에서 60개 도시 대표단이 이제 참가를 확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0개국에서 60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지금 참여하기로 했다. 그럼 아무래도 이 30개국은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하는 곳이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골고루 남미에서도 그다음에 네.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골고루 다 지역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지자체 단체장들만 모이는 건가요, 여기? 자치단체장만 모이지는 않고요. 도시의 네. 대표단이 오는데 이제 시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그래서 해외에서 오시는 도시 대표단 중에서도 적어도 지금 현재는 한 45곳에서는 시장 혹은 부시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장님들이 일정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네. 국내 시장님들도 초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4곳에서 한 시장님들이 한 10분 정도는 현재까지는 확정을 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도시 공직자들이나 대표단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속 이제 접수가 막 참가 신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온다는 건 해외의 경우고 그렇죠. 거기 플러스 더하기 이제 국내에서 한 14곳이 또 온다. 시장님들이 한 10분 정도 오시고 그러면 이게 제법 규모가 큰 행사가 될 텐데요.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 행사의 취지와 의의가 뭔가 했을 때 각 지방 정부가 책임 있게 선도적으로 실천을 한다, 일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네. 말고 또 다른 이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왜 우리가 자꾸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다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약속한 공공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게다가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까지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전 세계가 그렇죠. 그 뭐죠? 2050 탄소 중립해야 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과정을 보면 국가도 5년에 한 번씩 정책 목표를 계속 내라고 하잖아요. 네, 숙제를 내라. 숙제 내라. 그렇게 하고 5년 단위로 내는 중간 3년 차마다는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지방 정부 역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방 정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방 정부들도 약속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정책적 목표를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지방 정부들을 중심에 두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경험도 나누고 지방 정부들의 정책 이행 상황도 점검하는 것에 더해서 이런 지방 정부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각각에 속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 네. 약속한 기후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그렇죠? 지방 정부가 잘 실천함으로써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고 각 국가들이 약속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지구적으로 약속한 기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렇죠? 이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다양한 이런 이 위험을 좀 극복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 흐름의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올해에 각 국가들이 해야 될 숙제는 뭐죠? 기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새로 제출해야죠. 제출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이 제출하면 5년간의 목표인데 지방정부 역할 중요한데 지방정부랑 어떠한 협력 내용을 담아서 국가의 목표를 정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연초까지 내라고 했다가 지금 올 가을까지 내라. 꼭 내야지 되거든요. 네네. 이 과정 중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방정부들이 거기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검토하고 그거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하는 네. 정책적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의도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정책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더 어려운 거,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NDC 소위 올해 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해야 될
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정책 수단도 목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 책임 있게 선도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것도 있고 자 이제 유엔에 제출해야 될 그 각 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제대로 감축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거 이 모든 공동의 숙제를 서로 잘 하기 위해서 서로 말하자면 어떤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적 정책 협의? 그 예. 표현이 좋겠네요. 네, 제가 네. 간섭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협의죠. 협의. 공동의 예. 과제니까요.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숙제를 지금 팀조 과제로 하는 거네요. 조별 과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누이 뉴스나 정책적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네. NDC를 상향하는 일, 국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일. 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더 기후 행동을 열심히 하도록 국가는 어떤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는 얼마나 많은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회의에서 좀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자 또 우리 이런 건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공유를 하겠네요. 그래요.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사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클레이의 박연희 한국사무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윤세호 님이 쑥디님 늦게 출석 체크합니다. 박연희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기후총회는 언제인가요? 하시니까 역시 늦게 오셨구나. 기후총회가 4월 11일부터라고 하셨어요. 14일부터 3일간. 4일, 5일, 6일 일산 킨텍스에서 합니다. 이거 일반인들도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네, 일반인 참석은 15일, 16일. 15일, 16일 양일간 개방합니다.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예,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밀라노님 딱딱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네, 그 11개 동시 세션이 열린다고요. 이번 행사 비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 과학자들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만나는 걸까요? 이 총회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과학 기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왜 우리 국가 NDC 할 때도 모니터링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말 온실가스 를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했는지. 그렇죠. 그거 바로 과학 기반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AI 기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뉴스 듣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도 상당히 발전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삶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선진적인 기술, 과학적인 데이터는 우리 최대 위기인 우리의 일상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 그다음에 축적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는 우리가 책임 있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하자. 그리고 네.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하자는 취지여서 과학 기반은 꼭 과학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책임 있게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책임성의 다른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얘기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없는 예. 거니까. 그래서 책임 있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의 대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제를 과학 기반의 녹색 전환이라고 잡긴 했으나 이제 그럼 과학자들만 하는 거 이런 질문을 하실까 봐.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한이라고 하는 부제를 같이 붙여서 이 앞에 있구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세션의 주제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큰 회의장에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세션도 있고 동시는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과학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는 그렇죠? 지방 네. 정부는 우리 사회는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걸 소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 AI는 정말 활용하면서 음. 정책 수행하고 있는 거 맞아? 혹은 경기도는 또 최근에 기후 위성 이런 거를 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정말 비용 효율적으로 정말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활용되는 게 맞을까? 효용이 있을까? 이제 이런 세션도 이제 하겠다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큰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과학과 기술을 잘 활용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후 격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후 똑같이 격차. 폭염이 온다 네, 하더라도 네, 네. 좋은 시설에서 그쵸? 저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기도 에어컨은커녕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머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는 극복해 나갈 건가. 음. 그리고 또 기후 정의 이런 거 얘기할 때 예를 들면 화석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했을 때 네. 산업이 바뀌면서 생기는 실업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충격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앞선 시간에 저기 노피디님께서 경기도가 이행하는 기후보험. 기후보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경기도가 이제 그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공보험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 사회의 안전한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면서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이제 시민 참여, 지역 주도 이런 얘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이라고 할 때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자들만 얘기할 수 있는 과학을 뜻한 게 아니라 좀 책임 있게 객관적 데이터로 얼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 감축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지금 과학이라고 하신 거겠네요. 포함한 그쵸? 거죠. 예. 포함해서. 네. 그리고 실제로 탄소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기술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소장님께서 15, 16일은 일반인도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놓치지 마세요 하는 행사가 있다면요. 제가 앞서 과학 기반 기술 얘기했는데요. 네. 소위 이제 기후 테크, 기후테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전시회도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열립니다. 네. 3일 동안 그건 월요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기후 전시회와 국제 회의가 동시에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클레이 내부에서는 이 거버넌스 세계 집행위원회, 동아시아 집행위원회, 이클레이 한국 집행위원회 같은 정책 결정 단위의 회의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중요 과제 중에 굉장히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지금 네, 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발전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조율하고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국가 단위에서 만드는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지방 정부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의견을 좀 소통하는 그런 특별 세션도 열릴 예정이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외부에서 이제 많은 지자체 참가단들이 오는 만큼 그런 도시들의 정책 내용들을 시민들께서도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이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면 중간에 또 지구의 날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인데 22일. 그 행사도 같이 이거와 연계해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고양시에서 걸로요? 조금 더 크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면 이게 국무총리에서 산하죠. 예, 산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14, 15, 16 3일간인데 15, 16은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고 선생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신 행사들 저는 기후테크 기술 전시회가 가장 관심이 가네요. 너무 뭐가 좋죠. 있을지. 예, 궁금하죠. 네, 예. 진짜 궁금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힘든 점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사 준비라고 하는 건 언제나 늘 힘들죠. 그리고 이제 늘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는 과정이 네, 제일 네. 어려운데요. 그래도 경기도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이제 긴밀히 소통하면서 열심히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국이 너무 복잡해서 빅뉴스가 정치 면에서 꽝꽝 터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정치대로 우리 사회가 극복해 풀어가는 이제 과정 중에 있으니 잘 풀면서 동시에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기후 위기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네. 정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이것을 잘 하도록 정비하는 것도 새롭게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이 뉴스가 좀 잦아들지 않고 네. 똑같이 시민의 관심을 좀 계속 주목을 좀 받으면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대단히 좀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기후 이슈나 지속 가능성 이슈에 그렇죠? 많이 관심을 주시겠죠? 그렇죠. 지금 날씨도 매일매일 미세먼지 시즌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예.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아마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저희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행사 준비하면서 이 한국의 이제 지자체들도 이제 막 참가를 확정하고 있어서 많은 지자체의 공직자들 그다음에 대표자들이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도시 대표단 도시들 중에 조금 관심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네. 사전에 그 도시와는 조금 더 그 도시에서 정책 교류를 하고 싶다거나 예.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 정식 세션 이외에도 회의장에서 별도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그 참가 등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요청을 조금 적극적으로 주실 수 있다면 한국에 방문한 외부의 손님들이 네. 한국의 우리 곳곳에서 기후 위기를 조금 더 열심히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교류의 기회도 좀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는 차제에 적어도 해외에서 오는 60개, 우리나라에서도 10개 이상 한 20개 정도의 지자체 내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지에 관한 정보는 이 회의에서 적어도 회자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우리가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잖아요. 시장,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선출하는데 이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있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의회와 시에 어떤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좀 이번에는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민들이 좀 많아지시면 좋겠고 네. 이번 4월에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서 여러 도시의 사례들이 보여질 테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 도시에서는 이걸 꼭 하도록 나는 시민으로서 제안하겠다. 이런 좀 목표를 좀 가지시면서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되는지 좀 새로운 눈으로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사례들을 보면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박연희 소장님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간담회 즉석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행사의 뭐 순서나 이런 걸 알려면 저희가 홈페이지 검색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되겠죠. 이클레이. 지금까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의 박연희 한국사무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